철종의 재위기간이라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철인왕후.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한 만큼 실존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번 순운왕후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인물은 극중 조대비라고도 불리는 신정왕후 조씨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면 그녀는 성리학국가 조선의 왕대비임에도 무당과 스님을 불러 점을 치는 미신 신봉자이며 며느리에게 아이 갖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줄 만큼 성적 지식이 남다르고 순원 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항상 칼을 가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소봉이를 괴롭히는 조대비를 싫어하기까지 하시는데요. 실제 신정왕후 조씨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드라마 속 모습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사 속 그녀는 드라마 속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면서도 정말 불쌍한 인물이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대비, 즉 신정왕후 조씨는 1808년 풍양조씨 조만영의 딸로 태어나 83세가 되던 해인 1890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조선왕실의 역대 왕후 중 가장 장수한 기록이죠. 더불어 그녀는 조선의 마지막 대왕대비이자 조선 역사에서 시행된 총 8번의 수렴청정 중 마지막으로 수렴청정을 했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수식어가 많은 사람이죠. 이젠 그녀의 삶에 돋보기를 대어보죠. 조대비는 순조 19년인 1819년 12살의 나이에 순조와 순운왕후 사이의 아들인 효명세자와 혼인하고 왕세자빈이 됩니다. 실록에 의하면 그녀의 궁궐 생활은 굉장히 순탄했던 것 같습니다. 타고난 품성이 깊고 고요하며 부인의 도리를 다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왕실 내에서 미움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8년 후인 1827년 20살의 나이에 아들 이환을 출산하게 되니 그가 훗날 조선의 24대 임금이 되는 헌종입니다. 남편인 효명세자는 시아버지인 순조 대신 대리청정을 하고 있으니 이제 곧 왕이 될 일만 남았겠다. 그리고 토끼 같은 아들도 낳았겠다. 이젠 행복한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3년 뒤인 1830년 그녀의 인생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남편 효명세자가 22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조대비는 과부가 되었고 칭호 또한 남편이 왕이 되지 않았기에 왕비가 아닌 왕세자빈에서 멈췄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34년 시아버지였던 순조가 사망하고 아들 이완이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조선의 24대 임금 헌종이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고 즉위와 동시에 아들 헌종이 아버지였던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며 어머니였던 조대비 또한 왕대비의 지위에 올랐으니 이제 조대비 천하인 줄 알았건만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죠. 시댁인 안동인문은 건재했고 특히 시어머니였던 순원왕후 김씨가 자신의 오빠들과 함께 전국을 주도하며 헌종 6년까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아들이 왕임에도 아무런 권한도 힘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녀. 이런 그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볼게요. 선왕인 순조가 죽기 전 사돈 가문이었던 풍양 조문에게 손자 헌종의 보좌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헌종의 수렴청정을 결정한 순원왕후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안동김문과 풍양 조문의 정치적 균형 유지를 시도하였죠. 실제로 훗날 안동김씨들이 만들었던 헌종실록에는 풍양 조문에 대한 이렇다 할 부정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적어도 헌종 때까지는 두 가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균형이 지켜진 것 같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왕실의 큰어른인 순원왕후 김씨와 그녀의 가문인 안동김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겠죠.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뿐 상하관계는 존재했을 것이라는 게 윤공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실제 헌종의 제2년간은 선왕인 순조 때부터 순원왕후 김씨를 중전자리에 올려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았던 안동김문과 조대비를 효명세자의 왕세자빈으로 올리며 권력의 한 축으로 새롭게 등장했던 풍양조문의 갈등이 주된 정치적 갈등이었으며 이 갈등의 결과 안동김문이 승리하여 철종대의 권력을 독점했으니 말입니다. 정리하면 헌종대에는 두 가문이 표면적으로는 적대적 관계라고 할 수 없으나 권력을 두고 발생했던 알력 싸움에 상하관계가 존재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합당할 겁니다. 다시 조대비 이야기로 돌아오면 시간은 흘러 1849년 그녀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이었던 헌종이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남편은 22살에 아들은 23살에 단명하며 42살의 나이에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었던 조대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순원왕후와 안동김씨 세력은 강화도령이었던 이원범을 왕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조선의 25대 왕이었던 철종입니다. 철종이 왕이 된 정통성은 순원왕후의 양자로 들어갔다는 것이며 이에 철종의 제2년간은 완전한 안동김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시기 풍양조문은 권력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을 하게 되었죠. 1857년 순원왕후 김씨가 사망하며 조대비가 왕실의 큰어른이 되었음에도 김작은 일파에 의해 그녀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당시 안동 김씨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남편도 아들도 가문도 힘을 잃으며 그저 왕대비라는 칭호밖에 남지 않았던 쓸쓸한 여성.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가장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왕세자변이 되고 궁에 들어온 이후 1년의 비극을 겪기까지 신정왕후 조씨의 인생도 그러했을 겁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미신이나 성생활, 정치적 수싸움을 하는 조대비에 대한 묘사는 아마 일평생 적적했던 그녀의 인생에 대한 과장된 묘사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 그녀가 미신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인생은 항상 비극적이고 적적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 그녀가 56세가 되던 1863년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였고 왕의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이때 조대비는 일생일대의 정치적 선택을 하죠. 바로 흥성군 이하영의 차남 이명복을 남편 익종의 아들로 입양하고 왕위를 계승시킨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입니다. 조대비 천하는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되었죠. 고종이 12세로 즉위함과 동시에 조대비는 고종 3년인 1866년까지 총 3년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가 정말 특이하죠. 그간 안동김문에게 눌려 살았던 분노를 표현하고 자기 가문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만한데 그녀는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에 있어 가문의 배경을 고려한 특혜를 근절하고 과거제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으며 세도 정치를 끝내고자 외척보단 왕실 종친 세력의 등용으로 정치 세력 구도를 재편했습니다. 조대비가 왕의 아버지이자 종친인 흥선대원군을 정치의 전면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고종의 재위 시절 하면 수렴청정을 하던 조대비보다 흥선대원군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일 겁니다. 이어서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비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왕권의 상승을 꾀했고 남편 효명사자의 사업이었던 경복궁 중건을 흥선대원군에게 명령하여 왕실의 권위 상승에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 경복궁 중건을 흥선대원군의 업적이라고 배우는데 사실 이는 잘못된 것이죠. 조대비의 명령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니 엄격히 따지면 조대비의 업적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왕궁의 건설, 이를 다른 누구도 아닌 종친의 수장 흥선대원군에게 위임한다. 딱 각이 나오죠. 종친을 밀어줌으로써 새로운 정치 판도를 구상하겠다는 조대비의 의지입니다. 이어서 조대비는 탐관오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탐관오리의 처벌 장면을 신하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공포감을 심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정치적 결정은 대부분 차대라 불리는 왕과 신하들의 국정운영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모든 정치적 선택과 명령을 공식 석상에서만 진행했다는 것이죠. 이는 공정한 정치를 위한 신정왕후 조씨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신가요? 드라마 속 모습과 많이 다르죠? 조대비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던 인물, 정말 조선을 위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문의 배경에 휘둘린 측면이 강했던 순원왕후에 비하면 더 나은 선택을 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대비는 어떤 인물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물로는 누가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